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안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부정행위 증거로 배우자 몰래 녹음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적용되므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은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규정이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비법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까요? 우선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3개월 징역도 가능한데 통비법 위반은 무조건 장량 감경을 고려해서도 6개월 징역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통비법 법정이 매우 높은 이유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도청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보시면 전두광 측이 모든 정보를 감청하여 결국 쿠데타에 성공하죠. 그리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도청, 감청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비법에서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전화 녹음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화 당사자 간에 몰래 녹음하거나 회의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비법의 규정의 핵심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런데 보통 공개된 대화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타인 간의 대화인지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대화 당사자 간 일방이한 녹음은 적법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불법입니다.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녹음하거나 자신이 대화자로 참여해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수가 진행하는 회의에 자신이 참여하였다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회의실에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 한 분이 전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도 안 하면서 혹시 내욕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숨겨놓는다면 통비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통비법 제4조는 통비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익 형량에 따라 불법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당사자 간에는 어떤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괜찮을까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21년도에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과 촬영을 하고 이를 영화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음성권이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침해 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를 이익 형량하여 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판결에서 무단 녹음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비법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녹음 사건인데요. 2021년 6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고 녹음된 내용을 통해 집도의 외에 다른 의사도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건과 관련하여 최근 2023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환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마도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도 대화자다라는 주장을 변호사가 했을 것 같은데요. 마취 상태에서는 의료진의 대화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인 것입니다. 통비법에서는 불법 녹음 처벌 규정이 징역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라니 이상하죠? 징역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법관이 판단하여 장량 감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환자 측은 또 이렇게도 주장했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형 부작용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녹음이 필요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정상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리수수를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 파일을 SNS에서 공개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자도 처벌하고 있는 통비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녹음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분명 변호사에게 전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법원에서 얼마나 통비법 위반을 엄히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또 유명한 사례가 만화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즉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024년 2월 1일 아주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된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모친, 그러니까 주호민 씨 배우자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통비법을 위반한 불법 녹음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판사는 피해 아동과 모친은 별개의 인격체이며 대화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사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적용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보았고 증거로 사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인 자녀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는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소수의 자폐 학생만이 피고인 수업을 들어 녹음의 확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긴급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수업은 의무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 법익의 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접 소송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휴대폰 통화 내용 녹음, 혹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등이 주요 증거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차량이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이 녹음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통비법 위반이 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경향에 따라 불법 녹음이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죠. 부정행위 증거인 불법 녹음은 보통 녹음의 불법성보다 부정행위의 불법성을 비슷하거나 높게 평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비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